아무리 적게 가도 200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끝나누기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15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16인치 그리고 다양한 또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소식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10세대 아이패드와 M2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를 했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는 M1 칩셋에서 M2 칩셋으로 변경된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패드 10세대는 디자인부터 아이패드 에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홈 버튼이 사라지고 화면은 좀 더 커졌고요. 터치 아이디는 여전히 지원하는데 전원 버튼에 이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에어와 같은 방식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칩셋도 바뀌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점들은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신제품의 가격이 전작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에어나 미니의 가격도 올라갔는데요. 원래는 40만원대에서 팔던 아이패드가 10세대부터는 68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이패드 에어는 이제 93만원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11인치 같은 경우는 무려 25만원이 올라갔고요. 12.9인치는 173만원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로 굉장히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덕분에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이제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가격대를 가진 새로운 아이패드의 출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6인치 아이패드인데요. 이 제품은 2023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게 된다면 역대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진 아이패드가 되겠네요. 16인치 아이패드가 나오면 현재 맥북 프로 16인치 사이즈와 동일한 건데 외신에 따르면 더 큰 화면을 선호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아이패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픽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활용도가 제법 높은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영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스영에 따르면 14인치 모델이 출시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2.9인치에만 들어간 미니 LED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로스영은 원래부터 굉장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과 종합해보면 현재 나와있는 맥북 프로와 동일한 14인치와 16인치의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는 소리죠. 만약 이 소식대로 14인치와 16인치 프로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여러가지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 나온 아이패드 프로도 거의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하는데 16인치가 나온다? 아무리 적게 가도 200만원은 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가격대가 제법 높게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5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이폰 15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아마도 하단에 있는 라이트닝 포트일 텐데요. 현재까지 애플은 여러 제품에서 타입C 포트를 채용하기도 했지만 아이폰에서만큼은 여전히 라이트닝 포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애플이 USB 타입C 포트를 적용할 거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테크 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 이벤트에서 애플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기 페더리기와 월드와이드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그렉 조스위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패드에 계산기 앱이 없는 이유와 안드로이드의 아이메시지 등등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이폰의 USB-C 포트 적용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유럽의회는 EU 회원국에서 2024년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주요 모바일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로 통일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이어폰, 헤드셋 등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는 반드시 USB-C를 탑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폰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의 입장이 나왔는데 애플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에 따르면 애플은 EU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걸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폰에서 이제 USB-C를 채택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식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USB-C 포트가 달린 아이폰은 언제 출시되는가? 이게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대만의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내년 아이폰 15에 USB-C 포트가 탑재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모든 라인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프로 라인업에만 타입C 포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서는 램 용량이 기존보다 올라가서 이제는 8GB가 탑재될 예정이고 아이폰 14 시리즈와 같이 칩셋은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은 A16 바이오닉이 탑재되고 프로 라인업에는 A17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이름이 울트라로 바뀌게 될 전망인데요. 이 모델에만 잔망경 렌즈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 맥스, 즉 울트라 모델에는 이제 프로보다도 더 좋은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소리인데요. 원래도 이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에 좀 급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프로, 울트라 이렇게 세 단계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애플의 끝나누기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나온 소식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측면 버튼에서도 급이 나뉘게 될 예정입니다. 급 나누기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밍치거에 따르면 내년에 두 개의 고급 모델, 그러니까 프로 라인업에서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물리적으로 눌리는 기계식 버튼 디자인인데 이 버튼이 솔리드 스테이트 형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폰 7과 아이폰 8의 홈 버튼에 들어간 방식과 동일한데요. 아이폰 8의 홈 버튼을 보면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작은 진동으로 눌리는 느낌이 나게 해주는 겁니다. 애플에서는 좀 더 실감나는 피드백을 위해 내부에 탭틱 엔진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에서 탭틱 엔진은 1개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프로 모델에서는 총 3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탭틱이 2개가 더 들어가면서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애플워치에 이런 형식의 버튼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플워치는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물리식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탭틱 엔진이 추가로 들어갈 공간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된다면 생각보다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 연말에 여러가지 맥들이 새롭게 나온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마크 거만은 최근에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맥 제품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고 특히 14, 16인치 맥북 프로의 새로운 버전은 2023년 1분기로 출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1분기에는 단순히 맥북 프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맥들도 같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맥 미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맥북 프로, 그리고 애플 실리콘으로 넘어온 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시된 적이 없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맥 프로입니다. 이 제품도 드디어 내년 1분기에 애플 실리콘을 탑재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루머가 나왔던 것처럼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 프로는 24개의 CPU 코어와 76개의 GPU 코어를 탑재한 모델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192GB의 램을 포함하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이 제품을 계속 테스트하는 중으로 알려졌고요. 제일 중요한 성능에 대한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 맥 프로에는 정말 엄청난 칩셋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맥북 프로에는 M2 Max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성능을 자랑하겠지만 이 제품에는 이것보다 성능이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좋은 M2 울트라나 M2 익스트림 칩셋이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정말 감도 안 오는데 진짜 안드로메다급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성능 맥 프로가 나오는 건 좋은데 가격이 또 얼마냐는 거겠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가격에 대한 정보는 나온 게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난번 맥 프로보다는 확실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맥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최고 사양으로 맞추면 거의 6천, 7천만원? 이 정도 가격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플 실리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효율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원가 절감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될 것 같고 저렴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품의 소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맥 프로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거의 2, 3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 실리콘을 달고 나오게 되니까 그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이폰 15 울트라 같은 경우도 재밌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